이 배달우님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살펴볼 텐데요. 이 배달우님 2025년도에는 오를 수 있나? 이런 거 좀 살펴볼 텐데 몇 가지 계기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또 이 비난 주머니에 어떤 것을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실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르나요? 배달료 오르나요? 올라야죠. 올라야죠. 네, 오르게 네. 만들어야 되고 네. 이게 어쨌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또 부분일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이제 쭉 중요하죠. 이야기를 네. 좀 다뤄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네. 제가 볼 때는 4번의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번의 계기요? 네, 4번의 계기. 기회가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네. 이제 예. 네, 4번의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계기는 예. 배달의 민족 교섭입니다. 배달의 민족 교섭, 지금 난항 상태인 이 배달의 민족 교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네. 어쨌든 교섭이 이제 임금 교섭이 네. 작년 9월달 그 추석 전에 결렬을 선언을 했죠. 교섭 노조가 그렇죠. 결렬을 네. 선언했고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제 준비된 파업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은 안 들렸고 10월 중순쯤에 집회를 한번 하셨고 교섭 노조가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교섭 소식을 보니까 다시 교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교섭이 재개된 것이 뭔가 회사 측의 요구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노조가 대응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파업 투쟁을 해도 제대로 조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건지 어쨌든 그냥 다시 교섭을 다시 하게 된 상황인 건데 네. 이렇게 되면 교섭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배민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달료 체계 변동은 없다. 즉 기본 배달료는 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냥 상생 지원금 요 정도는 뭐 조금 낮춰주든지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낮춘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뭐 이런 정도 상황에서 그냥 교섭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난항이죠. 네네. 난항이고 이걸 계속 해가지고는 이 상태로 네. 이걸 계속 해가지고는 계속해서는 뭐가 바뀔 수 있나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교섭 노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사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전부터 공동 투쟁, 공동 교섭도 제안을 많이 했는데 라이더 유니언도 그렇고 네. 배민 라이더 입장에서도 봤을 때 사실 그리고 배민의 운임 결정은 또 이 네.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주니까 전체 라이더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계속하면 뭐 달라질 수 있나? 라는 그렇죠. 기대를 가지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섭 노조를 새로 정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네. 어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교섭 노조를 새로 네. 정하게 되는 네. 타이밍이 됐고요. 왜냐하면 교섭의 유효기간이 2년이고 지금 맞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날 협약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올해 이제 새로 교섭이 시작될 수 있고 그게 이제 6월 30일이니까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요. 3월 말에 이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계속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좀 판을 바꿔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더 유니언이 교섭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것이고 라이더 유니언이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힘을 형성해서 이 배민하고 좀 붙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저희는 가지고 있고 그런 것으로 지금 조직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라이더 유니언의 현재의 구상은 6월달 뭐 이런 걸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배민의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서
이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로는 좀 말은 안 통한다. 우리는 이미 그냥 네. 투쟁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네네. 어차피 잘 안 되면 우리는 투쟁하겠소라고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의 계획은 네. 올해 6월달 지금 이제 6개월 6월이요? 남았습니다. 6월달에 한 2만 명 정도의 라이더를 조직해서 예, 배민의 등록 라이더 약 아. 10% 정도 해당하는 이런 2만 명 이런- 정도를 예. 조직해서 파업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네. 우리 뭐 SNS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조합원들, 비조합원, 특히 비조합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아유 날 잡아서 좀 제대로 한번 파업합시다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네. 지금까지는 네. 이거 뭐 전초전에 불과했던 네. 그런 행동들이 있었으나 그거 진짜 날 잡아서 한번 네. 해보려고요. 네, 좀 조직을 좀 지금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일반 조합원도 모집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이 2만 라이더가 전업 중심으로 또 더 많이들 구성이 되고 부업 라이더들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면 더 많은 협상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래서 네. 파업을 네. 지금까지의 파업은 네. 그냥 언론에 내는 용도였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는 노조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일반 라이더들도 그렇고 이게 뭐 파업해가지고 뭐 바늘로 찌르기라도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파업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고 그런 파업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파업 자꾸 해가지고는 파업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오염될 뿐이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했고 이렇게까지 밀렸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6월달에 한 2만 명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동시에 같이 파업을 하는 일을 네. 멈추는 이런 정도 투쟁은 한 번은 만들어야 라이더들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줄 것 아니냐. 네, 네. 한 번은 제대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향후 몇 년이 편할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완전 판정리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은 제대로 싸워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6월 투쟁, 올해 6월 투쟁 전에 배민 대표 노조를 라이더 유니온으로 좀 교체를 해서 이 배민 투쟁의 지도부를 라이더 유니온으로 좀 교체해보자. 라이더 유니온으로 판을 바꿔보자 이런 이제 제안이신 것 네, 같고 네. 3, 4월에 이제 교체가 되는데 이 대표 노조는 배민 조합원 수가 많은 기준으로 바뀌죠.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 조합원, 관리조합원, 일반 조합원으로 많이들 또 가입해주시고 힘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네. 정권도 잘 못하면 교체되고 하잖아요. 네, 라이더 유니온으로 좀 이런 교섭노조도 마찬가지죠. 투쟁의 이 좀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좀 진짜 잘 싸우고 일 잘하는 라이더 유니온에 힘 많이 실어주십시오.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는 네, 배민 네, 교섭이 네, 네, 네. 예, 배민 교섭과 투쟁, 파업 투쟁이 되겠습니다. 한 번의 기회.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운임에 크게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뭐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아무튼 네, 첫 번째가 많이 중요해서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유상보험 의무화입니다. 유상보험 의무화가 지금 또 뭐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국회가 뭐 네. 온통 난리가 나가지고 뭐 멈춰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국회는 민생을 반드시 챙기면서 가야 된다 이런 요구는 계속 하고 있고 의원들을 그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사회적 대화 이것도 다른 주제로 또 하나 했어야 되는데 쿠팡 사회적 대화도 지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논의해가지고 작년 9월달에 우리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쿠팡이랑 교섭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이게 판이 그래서 다른 채널이 또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논의해서 네. 사회적 대화 같은 거 해보자라고 했고 그런 논의가 민주당에서 쭉쭉쭉 하다가 우리 11월 20일 날 또 투쟁 이후에 안전운임 막 이런 것도 쿠팡 경영진 만나서 막 요구도 하고 해가지고 사회적 대화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국회를 끊임없이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판은 어찌됐든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체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니 뭐 버틴다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그 뭐 지지하는 분들 그 뭐 태극기 이런 분들 믿고 끝까지 못 버텨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시간이 걸릴 부분이지 계속 그렇게 하면 뭐 헌법재판소 파면에 근거만 자꾸 쌓는 거 아니에요. 네, 공간에서 내부 농성을 한다는 그런 예, 뭐 아니, 전망도 있던데 폐기물 같은 걸 이렇게 아니 뭐 네. 그렇게 그럼 체포를 그렇게 피하면 네. 체포 자체를 피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사람을 둘 수가 없죠. 헌정질서를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판정리는 네. 어떤 식으로든 체포가 되든 구속이 되든 예. 파면이 되든 그렇죠. 헌정질서 이렇게 파괴 행위는 그 누구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 이건 진보든 보수든 다 떠나서 그렇죠. 예. 그 뭐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요? 대한민국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판정리는 될 거고 그리고 그러면 유상봉 의무화 같은 우리의 핵심 요구도 당연히 이제 논의가 빨리 돼야 될 차례차례. 것이고요. 네. 지금 이런 국회 상황에도 우리가 계속 막 해가지고 법안을 계속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계속 뭐 어쨌든 만들고 지금 있죠. 이제 네. 뭐 법제실 통해서 뭐 법안 문구도 만들고 네, 네. 거기에 우리가 의견도 내고 뭐 이러고 네. 있는 상황이긴 하고 하고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빨리 네. 좀 추진할 수 있게 네. 할 것인데 그래서 유상봉 의무화가 이제 당연히 연내 이제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네. 당연히. 근데 이제 법이 만들어진다고 바로 시행은 안 되더라고요. 뭐 최소한 6개월 정도 후에 시행 뭐 이런 식으로 되기는 한데 어쨌든 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고 유상보험 없이는 배달 못해요 라고 하는 거고 실제 시행이 되면 이제 그걸 이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유상보험 없이 하셨던 분들도 꽤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작년에 많이 여기저기서 면허, 비자 이런 거 없이 들어온 분들도 꽤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조금 정리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근무 조건 개선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만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요것이 하나 또 계기다. 네, 두 번째. 네. 유상보험 의무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은 네 번째 기회 중에 세 번째 어떤 운임의 인상의 기회.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기 대선이죠. 조기 대선. 조기 대선. 네, 어쨌든 대통령 선거는 될 거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언제는 될 건데 한 6월 정도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기에 대통령 선거 될 거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되면 대통령들이 공약을 할 거잖아요. 공약을 하는데 뭘 공약할까요? 예전처럼 똑같이 할게요. 이런 공약은 인간적으로 안 할 거잖아요. 국힘 쪽에서 나오는 분들도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보다는 달라지게 할 거예요. 좋게 할 거예요. 그래야 선거에서 한 표를 더 받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 그 공약사항에 우리 요구를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고 미리미리 분위기를 만들고 이슈화를 만들어서 우리 얘기를 공약으로 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언제로 전망하시나요? 뭐 제 생각은 6월달? 6월달. 우리 6월 정도? 겹치는.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상반기에 큰 변화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최저임금인데요.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작년 6월달에 이제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즌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그 배달 라이더의 최저임금도 이야기 막 됐었잖아요. 건당 배달 최저운임 뭐 이런 논의가 있었죠. 건당 최저 단가. 그래서 대다가 이제 이거 안 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요거를 뭐 더 실태 조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다음에 또 논의해 봅시다. 근거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정도 차원이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건데 미리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뭐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실태 조사도 하고 내용을 좀 만들고 있고 그래서 6월달 최저임금위원회 협상할 때 요걸 이제 이야기하게 될 텐데 사실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1030원 올해부터 1030원이니까 103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달 라이더의 입장에서는 시간당 얼마를 벌어야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가를 계산해 보면 지금 1030원에다가 이제 법정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휴수당 없어요.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게 한 12,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경비율이 35%입니다. 늘 찬 배달은 뭐 수리비, 유지비 등등 그래서 까지 그래서 35%를 하면 최소 18,000원 이상은 돼야 돼요. 시간당 라이더들이 1시간에 18,000원 정도 18,000원 이상은 벌어야 그게
그나마 최저임금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근거 없이 느낌상 18,000원은 돼야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실제로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네. 근거로 제시될 것이고요. 그런 네. 방식으로 네. 요구가 되는데 지금 라이더들이 근데 네. 시간당 18,000원이 되냐? 물론 지금 뭐 연말 연초 바짝 막 프로모션 쏘고 막 하면서 뭐 당연히 뭐 2만 원, 3만 원 되기도 하죠. 근데 과로 유발하는 프로모션으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또 날 따뜻해지고 하면 이게 뭐 시간당 18,000원이 아니라 뭐 10,000원 막 밑으로도 막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직전까지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뭐 콜이 없어서 뭐 그런 상황들인 건데, 그래서 최저임금만 해도 18,000원 이상은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6월달이 크게 뭔가 좀 그 어떤 하나의 변곡점 이런 것이 네.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